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의 어른이 참 귀한 시대인데 지금 현존하는 국가의 어른, 정치계의 원로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그 기회주의 말하자면 양아치들 정치인들만 있고 그러니까 국가를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어른이 없는 시절이라 참 귀하신 존재입니다.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께서. 나이 먹어서 어른이지 뭐. 아니요. 뭐 실수나 실패도. 아니 나이 먹은 사람들요 김종인도 있고요 뭐 많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만 이해찬도 뭐 먹을 만큼 먹었고.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저 대권 돌아가는 거 얘기 말고 그 문재인이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고 임기 몇 달 안 남았는데 저렇게 난리를 치네요. 자기가 뭘 할 수도 없을 텐데 저런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실세 직계들은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부터 네. 남북 간의 종전선언, 네. 그 현재 휴전 협정 상태인데 네.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제 선언이니까 정치적 선언이죠. 종전선언에 네. 아주 매달리고 네. 갈구하고 네. 목매달아요. 지금 목매달아. 대놓고. 예.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그해 9월에 네. 이 문 대통령이 구라파를 방문해 가지고 독일, 프랑스, 영국 네. 그 순회들을 만나 가지고 한 얘기가 네. 이게 한반도의 핵을 폐기하는 그 입구 네. 폐기하는 방법으로 평화 무드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엔의 제재를 해제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네. 이러니까 메르켈 총리한테도 그냥 퇴짜를 맞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되받아치기를 하기를 그럼요. 유엔 제재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 예. 그다음에 영국의 메이 총리는 그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 비공개로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예. 제재를 강화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달라고 이래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망신을 각오하고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지난 9월 뭐 그동안에 4년 동안 있었던 건 뭐 다 말할 필요 없죠. 집요하게 종전선언. 그 2018년 4월에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 트럼프는 원래 이 PR맨이니까 네. 그 자기가 빛나야 되거든. 김정은하고 둘이 세워가지고 자기가 키도 크고 하니까 이름을 제압하는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대통령 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 이쪽에 회담하는 1시간 이상을 옆 밑에 빌딩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니까 합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예. 이게 내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비무장 시대 안에 이 통과하는 예. 그 휴전선 있잖아요. 예. 금거한데 그거 서가지고 이제 트럼프, 김정인이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그 사진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그 조국 수석이 예.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이 사진 한 장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예. 내가 그런 걸 보고 이런 천박한 머리를 가지고 이 국정을 이게 도맡아 있구나 이랬는데 예. 그 지난 9월 유엔 총회 가서도 또 종전선언 타령을 했고 어제 그저께는 한국, 미국, 일본의 외무차관들 네. 모여가지고 그 회담했는데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그러니까 네. 부장관 차관급이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데 종전선언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 네. 그런데 이 한국 측 차관은 따로 나와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에 관하여 의미 있는 협의를 했다. 이거 사기를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죠. 예. 이걸 이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김정은이가 오면 예. 그 시진핑하고 셋이 서서 또 종전선언을 한번 띄우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난항에 부딪혔죠. 네. 이건 미국도 대통령이 안 간다 거기에.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는 안 간다. 네. 그리고 올림픽
중앙올림픽위원회가 북한의 그 지난달에 이 하계 올림픽에 이유 없이 불참했기 때문에 예. 내년 연말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어떤 체육대회도 나올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베이징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김정은이가 올 리도 없고 그런데도 이걸 자꾸 미련을 가지고 이런 건 이거 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싶어 이게. 정신 나간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자, 있을 건데요. 예. 자 그러면 네. 왜 이렇게 종전선언에 매달리느냐? 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니까. 네. 지금 1953년 7월 27일 맺은 휴전협정. 네. 지금 한반도는 전쟁 상태입니다. 네. 요걸 일시 총성만 멈춘 전쟁 상태예요. 네. 그게 53년 7월 20일 휴전협정이니까. 이건 협정이니까 조약이고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전쟁 상태를 영구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네. 평화협정으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논의되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1. 전쟁 책임, 배상 책임. 네.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남한 출신 포로들 송환 문제. 네. 지금 대부분 90이 넘어갔으니까 이 잔존하고 있는 분 숫자가 적지만은 적으면 적은대로 그리고 돌아갔으면 그 이후의 문제 이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평화협정이 되면 그게 종전선언이죠. 네. 평화협정이 곧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약상 이 책임과 권리,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글자 그대로 이게 종이 조각의 선언일 뿐인데 이 정권이 의도하는 종전선언이 갖는 그 후과 그 뒤에 올 이 정권의 과실이 뭔가 하면 네.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엎느냐. 2002년 효순이 미순이 사건에 일대 폭동적 데모가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촛불 시위 있었지요. 그다음에 광우병 사태에 광화문을 완전히 엎어버렸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하면 네. 이 저는 보여주세요. 예. 판을 아예 엎으려고 그러는 거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노림수가 이 판을 엎어버리자는 겁니다. 지금 뭐 정권 재창출의 여론보다도 정권 심판 교체 여론이 높고 한데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판을 어떻게 엎느냐. 2002년 효순이 미순이 사건, 그다음에 광우병 사태. 예. 이명박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그냥 이 데모의 열기를 느껴가지고 청와대 뒷산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 광우병 사태. 그리고 그 완전히 가짜였거든. 광우병 사태라는 게. 그다음에 촛불 시위 사건. 요 세 개를 뭉친 것보다도 더한 폭발력과 압축력으로 폭발하는 일대 광화문을 완전 그리고 영구히 점령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느냐. 전쟁 끝나는데 평택 기지에 미군이 왜 있느냐. 유엔군 사령부가 왜 있느냐. 그렇죠. 거기에 미군이 28,500명 있을 이유가 있느냐. 전쟁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을 향해 가지고 문서로 전달하든지 해가지고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 철수하라. 언제까지 철수 안 하면 너희들 대사관도 철수해야 된다. 그 대사관 철수 안 하면 우리가 점령하겠다. 뭐 이러고 나오겠죠 이제. 카드 대통령 때 이란의 미국 대사관이 1년 이상 점거당한 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할 사람들이에요. 할 사람들이죠. 하고도 남죠 이 사람들은. 작년에 그 광화문에서 데모가 있었을 때에 이 레이저 빔으로 밤에 미 대사관을 향해 가지고 반미 시위한 거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럴 정도인데 종전 선언이 되면 그렇게 해서 아주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렇게 되면 경찰력이 무기력화되고 군인 무기력하지요. 그다음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봉규 동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직력도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항할 힘을 조직화할 수도 없고 그럼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지요. 무너지는 거죠. 그 좌파들이 하닥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게 이 종전선언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듣기 좋기로 자기가 재임 중에 종전선언이라도 한 건 한글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극좌 세력들의 그 동태나 성격으로 봐가지고 이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한미동맹 망치고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래야 무시무시한 선거도 없앨 수가 있어요. 네. 만일 이 시기에 종전선언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내년 3월 9일 선거도 있을 수가 없고 그 선거 결과가 야당이 당선돼도 완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이 광풍적 폭동 혁명적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좌파 혁명적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선거판이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게 이제 불리하게 돼서 자기네들이 정권 뺏길 분위기가 되면 이 종전선언을 더 몰아붙여서 지금 변호사님 지적대로 완전히 판을 엎어서 그냥 바로 고려연방제로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고려연방제 가기 전에 그냥 김정은이한테 서울 오라는 꽃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이게 국민들에게 면역이 됐어요. 지난 5년 가까운 세월에 종전선언 하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정말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 무드를 만들면 북한 핵을 포기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나요? 북한 핵을 포기해라. 포기하겠다. 그럼 뭐 포기하는 절차 봐서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만들어내야죠. 그럴 경우에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만일 그런 경우에 선언적 의미로 종전선언은 고려할 수 있어도 북한 핵은 지금 70개가 되는 핵폭탄 고도화되어 있고 미사일도 중단거리 미사일 그 중단거리 미사일은 일본과 한국 저 제주도까지를 사정권에 넣은 것인데 그럼요. 그걸 두고 그건 그대로 온전시키고 그 지난 5년 가까운 세월에 그것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고도화하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기간으로 종전선언 해가 이게 이목을 흐트러 준 그렇죠. 그런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건 이 정권이 예를 들면 정권이 자유민주 세력 쪽으로 넘어온다면 이 종전선거와 관계된 그걸 획책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처리도 나는 해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100번 양보해서 종전선언을 이제 비핵화 완전히 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한다면은 주한미군이 비핵화까지 되는 걸 마지막 절차까지 확인하고 최종 핵을 싹 드러내는 것까지 확인할 때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그 후에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는 그 후에 한다. 비핵화가 완전히 저 선결 조건이 된 다음에 논의한다. 이러면 또 아주 100번 양보해서 그거까지는 그 대목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지금도 종전선언 주한미군이 왜 주둔하냐 이런 논리인데 이게 우리가 아주 여기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 북한은 지금 중국하고도 한미 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 상호 안전 방위조약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있어요. 그럼 한만 국경이라는 게 이 한경북도 동쪽 끄트머리에 약 40km가 러시아 국경 러시아하고 접경돼 있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하고 접경이 되는데 중국하고 접경된 압록강, 두만강 그 대안에 오늘 현재로 28만 명의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28만 명. 그다음에 여기 40km 러시아도 거기에 상당한 병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하고 북한이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 유사시에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압록강, 두만강은 이게 겨울에 결빙되면 그냥 걸어서 넘어오는 것이고 이게 갈수기에는 바지를 걷고 건너 올 수가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폭도 두만강은 폭도 좁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 북한 안에 중공군 28만 명이 있고 북한 안에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택에 고립된 섬처럼 28,500명 있는 거 이거마저 끌어내고 거기 수시로 가서 데모하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장이 보인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는 그냥 나가면 안 소홀히 됩니다. 다룰 수 없어요. 또 나가면. 주한미군이라는 게 유엔군의 일원으로 와 있거든. 유엔군의 한 부분으로 와 있다. 그러니까 50년 6.25가 난 그 직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 파견된 16개국 참전국의 일원이니까 그러니까 유엔군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그 동일한 결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미군이 있는 그 취지하고 북한의
국경선상에 국경선이라도 거의 할 수 없는 그 바로 북한 그 저반 지역에 암도강 두만강 지역에 그런 중국군과 소련군이 배치되어 있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핵 재무장론이 지금 다시 들끓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도 아프간 저거 빼는 거 보니까 한국도 자꾸 종전선언 해가지고 휘가닥 넘어가서 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군이 나간 다음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핵이 저쪽에 가지고 우리도 핵을 빨리 가져서 미군이 나가더라도 대칭이 되니까 저쪽에 핵이 있고 우리도 핵이 있으면 마음대로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억제력이 있으니까. 그 핵무장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EU가 미국 핵을 이 동시 감독 아래 동시 승인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독자 핵 개발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일이지요. 네. 이게 새로운 정권이 이 정권과 반대되는 세력의 정권이 넘어온다 한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죠. 네. 우리는 손발을 묶고 나고 저는 핵을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개발하고 네. 비대칭 문제를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종전선언을 하자. 그걸 그대로 종전선언을 하자. 그런 바보짓 그러니까 짓이 어디 있는 큰일 날 일이죠. 예. 그래서 종전선언 논의가 자꾸 진행되면은 이제 애국 진영에서는 반대로 핵을 빨리 갖자고 해야 돼요. 어떻게 국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아까 지금 변호사님이 우려한 대로 저 종전선언을 빌미로 해서 광화문을 완전히 점령하려는 주사파들의 핵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핵을 빨리 갖자는 우린 그걸 종전선언에 맞대고 이슈를 던져야 되지 않나. 종전선언은 무시하고 깔아뭉개 버려야 그럼요. 되고 예, 예. 그 의도의 불순한 요소를 국민들이 깨달아 가지고 예. 내년 대통령 선거에 그것도 한 요소로 중요한 요소로 감만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지요. 그럼요.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라의 근간이 위험해지는 문제 이건 뭐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문제니까 이번 3월 선거에서는 결판을 내야 됩니다. 네.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니까 그때는 국민들이 뭐 분연히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들이 선거가 불리해지는 데면 종전선언 판을 완전 뒤엎어서 그냥 선거 없이 소요 사태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놈들이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